네, 안녕하세요. 오늘 구성 4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실시간 채팅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고 또 녹화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감정이라는 것이 먼저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좀 이렇게 숨기거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감정을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슬퍼도 화를 내고 불안해도 화를 내고 서운해도 화를 내고 아니면 감정이라는 것을 짜증이나 우울함으로만 표현하는 사람, 제한적으로 제한적인 감정만 노출하는 사람은 이 감정이 말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원래 감정이라는 것은 마음을 보호하고 관계를 유지하게 돕는 것인데 감정과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감정의 순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가짜 감정을 휘두르면서 대화하게 되는 거죠. 마음과 다르게 말하게 된다. 우리가 속마음은 아닌데 막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게,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걸 알고 느끼고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대화 중에 내가 얼마나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고 살고 있는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감정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이게 내가 느끼는 감정이 속상한 건지 당황스러운 건지 슬픔인지 놀라운 건지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낯선 상황에 무엇인가 잘못된 판단됐다는 것이 들면은 아무거나 그냥 골라 잡아가도 내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표현하는지도 잘 알지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급한 대로 그중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게 웃을 만한 건 아니니까 그냥 급한 대로 자기 아는 것 중에 울면서 소리 지르는 거죠. 근데 아이들에게는 너그럽게 용서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이렇게 제외되지만은 이제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엄마가 야 네가 조심해야지 뭘 울어 이렇게 말하면은 상황에 맞는 감정을 배우지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비슷한 상황이 와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감정을 삼키거나 화를 내게 되면은, 예를 들어 엄마는 아이를 더 다그치게 되고 아이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화라는 감정에 잘못된 해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화가 역시 나쁜 거구나, 역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화를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강화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어른들에게는 사실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 컸다고 봐주지 않죠. 아파서 화를 내는 사람한테 괜찮아, 너가 지금 슬퍼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해주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성격이 이상한 사람으로, 가까이 하면 피곤한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수해서 속이 상한 사람한테 그 감정을 덮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야, 내가 얘기했잖아, 잘 준비해야지, 이렇게 감정을 숨기도록, 슬퍼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느끼고 숨겨진 의미를 해석하고 올바르게 다루도록 연습할 기회를 박탈하고 마는 거죠. 근데 여기 제가 썼는데, 인간의 감정은 원래 이제 긍정적인 감정을 이제 최대화하는 그런 행동으로 우리 이끌어 간다는 거죠. 고통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는 모른 척 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상하고, 근데 이제 속상하거나 상실감, 수치심 같은 것들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걸맞게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도망치거나 대항해서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슬픈 거야 라고 감정을 인정하고 내 얘기를 들어줘라고 하면서 공감의 방식으로 감정을 해소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으로부터 도망가면 외로워지고 억울해지고 이게 아닌데 뭔가 잘못되었어,
이렇게 이런 의도하지 않은 쪽으로 말을 하게 되고 잘못 선택한 감정이라도 일단 들어서면은 돌아오지 못하고 그래서 내 마음과 일치하는 말을 하려면은 감정과 친해져야 된다. 감정과 말을 엇갈리지 않게 연결을 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감정의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보면은 국영수만 공부하느라고 감정을 배우지 못하면은 자라서도 서투르게 돼가지고 자기 마음 한쪽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을 모른 채 하면서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감정만 보여주며 살게 되고 분노라는 감정에 익숙해지고 좋을 때는 표현도 안 하다가 억울한 일에만 막 소리를 지르고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분노하는 화를 내면서 스스로 힘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점점 더 거친 말만을 찾게 되고 슬픔이라는 감정만을 사용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거나 아니면 가지지 못했을 때 무작정 슬픔과 우울함 속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그 의지는 꺾고 관심과 위로를 기다리면서 삶을 소비하는 그냥 분노와 우울증 이런 것들이 감정에 서툰 사람들이 자주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서 감정이 넘치고 마는 겁니다. 감정이란 것은 이 색을 잘 바꾸기 때문에 진짜 감정을 알아차리려면 처음에 가졌던 기대가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후배가 일을 잘못해가지고 화를 냈다면은 잘 돌이켜보면은 이 사람의 진짜 감정은 실망감이었죠. 실망감. 나의 첫 후임이고 충분히 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그걸 못하니까 내가 실망한 건데 이 실망이 분노로 화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실망이 아니고 화가 아니고 실망으로 표현했다면 몰아붙이지 않게 되고 후임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실망해서 뭐 화난 거 아니냐면은 실망이라고 하면은 너에 대한 믿음과 앞으로 기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화라고 생각하면은 너 때문에 생긴 분노다 이렇게밖에 남겨지지 않게 돼. 그래서 상대방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인데 화의 목적은 상대방을 웅크리게 하고 물러서게 하고 원망하게 되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는 감정이 어떤 게 아니라는 거죠. 감정은 도와주기 위해서 감정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보아야 제대로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감정을 찾아야 되는데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런 서툰 감정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갈등이 있다는 거죠. 내가 뭘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들어주지 않는 집에다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뭐 화를 내고 짜증을 낼 수 있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 첫 번째 감정은 서운함이라는 거죠. 내가 아내에게 뭔가를 부탁했는데 몇 번 부탁해도 그거를 잘 지키지 않고 잘 안 되면은 짜증을 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서운함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부탁하는 거를 내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내가 느껴서 사실은 서운했다는 그거를 알아차리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면은 다시 또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인 감정에 압도가 되면은 사고의 기능이 딱 이렇게 저거되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진짜 감정을 인지하는 연습을 잘 해야 감정이 딱 덮칠 때 그것을 이제 자동적으로 쏟아내지 않고 진짜 목적을 이제 마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제가 윗물에 나는 그때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꼈다. 뭐를 느꼈다. 뭐 분노를 느꼈다. 뭐를 느꼈다. 미안함을 느꼈다. 왜냐하면 내가 뭐뭐라는 기대, 뭐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느낀 감정은 뭐뭐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은 그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나타났다 사라지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하나의 그 어떤 감정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이제 데스인데, 거기 이제 보면은 이제 제가 5단계, 4단계에,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감정을 느끼는가. 자극이 주어지면 내 몸이 반응을 합니다. 먼저는 몸이 반응.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몸이 먼저 반응해요. 두근거리기도 하고, 손이 떨리기도 하고, 막 체온이 올라가기도 하고, 막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이 몸이 보내는 신호에 이 신체라는 거 사실은 이 감정을 보내고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호흡이라든지 땀, 체온, 심장 소리, 이 몸으로 한번 느껴보는 이런 것도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귀를 기울일 때 내 몸이 말하고 있다는 것, 내 몸이 지금 어떤 신호를 내고 있는가를 한번 파악해 보거든요. 두 번째가 지금 떠오르는 감정 이름이 뭔가, 그 감정의 그 정체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과정. 심장에 두근거림이 일어나 있었는데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설렘이다. 나에게 잔소리했던 선배라면 좀 불안합니다. 명확하게 몸이 감정을 자아할 수 있는 아닙니다. 그래서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막 순식간에 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는데, 익숙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감정은 낯선 거를 이제 불편하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기쁨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그 평안한 그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릴 적에 불안함에 너무 익숙했던 사람이 고요함과 안락함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감정들이라 할지라도 익숙하지 않으면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낯선 감정을 피하거나 왜곡시켜 버리는데, 그 진짜 감정을 찾아내야지 그 안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있다는 거죠. 감정은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러 갑니다. 그래서 감정의 이면을 살펴보면 전하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욕구라든지 목표들, 그래서 진짜 감정을 잘 인식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보면은 부모님하고도 대화할 때 보면은 미안하다고 사실은 말해야 되는데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 짜증을 내는 그런 경우가 보면 대화할 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감정을 잘 전해야 대화가 풀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다 무뚝뚝한 이제 부모님들 밑에서, 아버지 밑에 자라가지고 이 잘 안 되는 건데, 익숙한 감정을 따라 반복하는 게 아니고 이 부끄러움이라는 익숙한 감정만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 숨어 있는 마음 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있으면 후회되는 말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욱하면서 반응하는 건, 아니면 이분법적으로 좋거나 싫거나 난 지금 편해 불편해 뭐 이런 식으로만 끝내버려요. 그래서 진짜 감정을 찾아가지고 지금 이게 어떤 감정일까, 순간적으로 잠깐 멈춰가지고 이 감정이 나에게 말하는 거는 뭘까. 이게 지금 부모님한테 죄송한 마음이구나. 짜증을 내기 전에 3초만 생각해보면 이게 미안한 건가, 이게 아니면 짜증인가, 나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 이런 식으로 이 흘러가 버리는 감정을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의식하지 않고 그대로 쏟아내버리는 감정이 많은데, 서운함과 당황스러움, 우리가 보통 구분이 잘 안 되는 거, 짜증과 불안 같은 구분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감정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름을 붙여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3단계가 어떻게 감정을 보관하고 조절하는가. 감정을 무작정 쏟아내지 않고 스스로 진정시키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면은 야 무조건 네 탓이야, 아니면 다 내 잘못이야, 이렇게 자책감으로 무너지기도 쉬운데,
감정을 보유할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말에도 열을 내지만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게 말을 해도 별로 동요하지 않는 개인의 자존감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사람 책에 보니까 개인의 자존감과 여기 제가 했는데 높은 이 자존감, 자기 존중,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효능감, 이 심리가 이런 심리에 바탕이 되어 있을 때 감정을 잘 다루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중에 참지 못하고 무작정 감정을 쏟아낸 사람의 내면에는 낮은 자존감이 있다는 거죠. 체면 때문에 안 그런 척하지만 감정 앞에서 허약한 자존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야, 니네 우습게 보냐고. 어디서 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냐. 이런 식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이라면은 사실은 감추고 싶은 것이 있거나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이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자기 존중감과 자기 효능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게 자기 존중이죠.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나 자체로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 존중감.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어. 난 이거를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면 자기 효능감. 이게 두 가지가 있을 때 감정을 잘 품고 다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은 금방 막 이렇게 감정이 흘러 들어가고 어지럽혀지고 무조건 참는다는 게 아니, 참는 게 좋은 건 아니죠. 보통 우리가 감정을 다룰 때 그 생각하는 걸 바꿔가지고 현재 이 상황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좀 인지적인 사고방식을 사용해가지고 아, 저 친구에도 사정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정서를 충분히 느끼고 표현함으로써 불쾌한 감정을 오히려 충분히 음미하고 기분 좋은 상황을 상상하면서 감정을 전환하는 거예요. 타인과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공감과 위로를 얻는 거예요. 일을 제대로 처리 못했을 이 친구가 일을 제대로 처리 못해서 내 마음이 좀 상했다면은 현재 감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혼자만의 시간을 내가 갖거나 아니면 그 친구에게 도움을 받을 때를 떠올리면서 감정을 진정시키거나 아니면 퇴근길에 뭐 한잔을 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대화로 또 현재의 감정을 풀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신체적인 방법은 뭐 이렇게 단순하게 마음에 드는 차를 한 잔 마신다든지 뭐 이렇게 딱 조용한 곳에 가서 신체적인 생리적인 요소를 변화시켜가지고 감정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 할 수 있고, 마지막 방법은 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음악을 듣거나 또 영화를 보거나 또 산책을 가거나 기분을 바꿀 수 있는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청하는 것도 이런 방법이 될 수 있죠. 감정이 휘몰아칠 때는 깊은 곳을 보기 힘든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것도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조금만 기다리면서 잠시 동안만 기다리면서 심호흡을 몇 번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숨을 크게 쉬면서 숨을 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를 조용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진짜 감정.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가려낼 수 있는 내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 뒤에 숨은 마음을 알아보고 적절한 말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보는 겁니다. 누가 상대방이 나에게 짜증낼 때도 잠깐만 기다려보는 겁니다. 나를 진정시킬 수 있는 4단계가 되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중요한 거는 이 오리지널 감성이라는 것, 감정을 훼손시키지 않고 표현해야 됩니다. 서운하다고 말하면서 목소리가 커지고 막 눈빛이 쏘아대면 서운함에 맞는 표현이 아닌 거란 거죠. 마음을 알아달라는 눈빛과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을 때 서운하다는 감정이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은 부드러운 말도 송곳 같은 말로 야, 네 덕분이야, 고마워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좀 민망하니까 뭐 그 정도 누구나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아니면 내 진짜 요번에 속이 많이 상했어. 네가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깔끔한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야, 네 같으면 이 꼴 당하면 기분 좋겠나? 뭐 이렇게 넘어서는 말하게 돼.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후배가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후배가 무슨 실수해가지고 회사에서 PT를 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당황하면서 내가 직접 확인 한번 해볼 걸도 후회도 되기도 하고 이제 PT는 끝났는데 후배에게 뭘 말할까? 야, 네 정신 있나니? 이렇게 야, 그거 준비하느라고 우리 팀원들이 다 고생했는데 네 어떻게 그거 빼먹었냐고 정신 차리라고 이게 쏟아내는 형태에서 기분이 나빠지면은 담아두지 못하고 무조건 쏟아내야지 속이 후련해지는 스타일이죠. 이게 이제 받아들이는 상대는 상처를 입고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스스로를 최근에 제가 그 금요일 이후에 금요차 이번 주 이후에 너무 목이 상해가지고 오후에 메인도가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스스로를 나한테는 뒤끝이 없다. 난 진짜 앞에서 내가 말하자면 뒤끝 없다. 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정확히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나의 감정을 책임질 능력이 부족해요. 타인의 감정까지도 경계 없이 휘저는다. 두 번째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감정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도 일정 수준 이상에 넘어가고 뭐 대충해서 넘어가고 기쁜 일에도 적당히 좋아하고 주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내성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반대로 말하면 참을성 있다고 속이 깊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호수가 고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물은 흘러가야 되고 고여 있으면 썩게 되는데 결국은 이 감정 노동의 장시간의 노동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자기 마음속에 지금 썩어가고 있다는 깨닫게 돼가지고 내가 참고 말지 말해서 뭐하냐 이게 나중에는 넘쳐가지고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주 사소한 사건에도 욱하면서 터지게 돼요. 이게 참는 게 서로에는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나중에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사과할 기회나 설명할 기회도 얻지 못한 제 죄인이 되어버려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야, 니 진짜 당황스러웠다. 중요한 건데 내가 빠져가지고 깜짝 놀래. 니도 많이 놀랐지? 이러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다음번엔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더 확인하고 교대로 좀 체크해보자. 이렇게 딱 얘기를 했을 때 적절하게 갑자기 쏟아지는 막 이렇게 감정의 그런 거 홍수에 놀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는 게 감정 표현이 정확한 사람은 목적에 맞는 말을 꺼내가지고 사용할 줄 아는 거죠. 놀란 마음의 그 엉뚱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해결해야 될 감정을 모르는 척 미루지 않고 말과 감정이 조화롭고 그래서 타인과의 감정을 나누는 게 자연스럽고 능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감정을 배려하면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능숙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감정의 표현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면서도 이제 막 쏟아내는 사람은 감정을 정확하게 느끼고 보유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고 아무것도 정말 표현하는 사람은 감정을 마주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네 단계가 끝나면은 이제 감정이 자기 역할을 다하고 깔끔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홀가분하게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감정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어떻게 가짜 감정을 구분하고 잘 표현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감정을 잘 다루게 되면은 우리 내면의 솔직함과 자연스러움이 생기게 되고 어색함이 사라지게 되고 불필요한 방어나 공격을 하지 않게 되고 나의 마음에 생기가 감돌고 타인의 감정도 껴안을 수 있게 되고 감정을 다루기에 서툰 사람들의 마음도 알아줄 수 있고 힘든 사람을 기다려줄 수도 있고 불필요한 감정을 느끼지 않게 그런 거죠.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서툰 사람들은 뭐 니라고 뭐 잘했을 것 같나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좀 부끄럽네. 내가 다시 한번 잘 챙겨볼 걸 그랬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서툰 사람들은 야 꼭 다 알면서 뭐 말 그렇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뭐 이제 부탁할 때 갑작스럽게 부탁해서 뭐 당황스럽지 미안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상대방의 불편한 표현을 애써서 모른 척하면서 에뭐 이 정도 뭐 괜찮지? 뭐 이렇게 하고 잘 표현하는 사람들은 아, 미안해 이번 부탁은 내가 좀 이번에 나도 다른 일이 있어서 들어주기 어렵겠어 이렇게 거절하면 되는 건데 왜 자꾸 나한테만 얘기해 이렇게 서툴게 표현해. 그래서 그 잘 표현하면 아 진짜 축하해 잘 됐어 진짜 나도 부러워 나도 기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잘 됐네 뭐 요즘 뭐 그런 거는 다들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감정을 잘 표현한다는 그래서 나에게 알아차린 감정에 또 이름을 붙여보고 그 감정이 자연스러운 건지 느껴보고 나를 견딜 수 없게 하는 게 뭔지도 알아보고 이 건강한 상태로 잘 사용해가지고 평생의 친구를 대하듯이 조금씩 알아가는 게 좋다는 거죠. 원치 않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이제 내 감정을 마비시켜가지고 그걸 피하는 게 아니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없애려고 노력할수록 다른 감정에 대한 것도 무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감정 한 가지만 골라서 마비시킬 수는 없다. 그 책에 보면은 어둠을 마비시키면 빛도 마비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살면서 느끼는 이 다양한 감정에 마음을 열어두고 편애하지 말고 감정이 나를 위협할까봐 숨어 있어도 결국 감정이 나를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지 말고 인생에서 겪게 된 다양한 경험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옆에 있는 공부방에서 우리 부성 1부에서 5부까지 통합으로 박찬주 목사님께서 운영하시게 돼요.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구성 4부 모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을 또 힘써 지켜나가며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가정의 계획과 비전들이 이루어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방송 안녕히 계세요.